네, 안녕하세요. 김지아 기자입니다.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또 이슈인 기업이 있죠. 바로 애플입니다. 그동안 AI 관련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었던 애플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AI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챗 GPT로 생성형 AI 열풍을 이끌고 있는 오픈 AI와 협업으로 굉장히 업계를 놀래켰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이 과거의 영광이 조금 빛이 바른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가 함께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애플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네, 애플 그동안 AI 지각생이다 이런 말까지 많이 나왔었는데 드디어 첫 AI 시스템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선보였습니다. 이름도 굉장히 좀 잘 지은 것 같죠? 이 기사부터 먼저 함께 보시면요. 지난 6월 10일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본사에서 세계 개발자 대회를 열고 새로운 애플의 소프트웨어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애플 인텔리전스는 애플의 주요 기기인 아이폰, 아이패드, 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생성형 AI인데 온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 AI를 결합한 것이다. 이렇게 쉽게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온디바이스는 외부 서버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정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보안 수준도 좀 높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또 애플 인텔리전스는 특정 작업을 온디바이스 형태로 처리를 할지 아니면 클라우드 서버로 보낼지 또 알고리즘으로 판단하는 이 하이브리드적인 좀 기술을 탑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스케줄 관리부터 이메일 분류 작성 기능, 그리고 텍스트 보안 분석 기능 등이 가능해진 거고요. 애플은 또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으로 대표 AI 서비스인 음성 비서죠. 이 시리의 챗 GPT-4 5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챗 GPT-4 5, 옴니라고도 저희가 부르긴 하는데 오픈 AI가 5월에 발표한 챗 GPT의 최신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처럼 음성으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세계를 좀 놀래키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시리에게 엄마의 비행기 도착 시간을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개인 이메일에 있는 항공편 정보를 통해서 시리가 정확한 시간까지 알려줄 수 있고요. 엄마를 픽업하러 공항으로 가는 일정을 추구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애플은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생성형 AI 특성상 모든 AI를 온디바이스 AI로 좀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는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 때문에 애플은 퍼블릭 컴퓨터 클라우드를 공개를 하면서 애플 고객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는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가 되고 이 데이터 센터에 직접 설계한 애플 반도체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개 때 팀쿡 애플 CEO가 생성형 AI와 초거대 언어 모델의 발전으로 애플 제품의 사용 경험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무엇보다도 이 사용자의 일상과 관계 또 의사소통 이런 개인적 맥락에 기반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 반응이 어땠나 이걸 살펴볼 수밖에 없겠죠.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 소식이 전해진 이 당일에 애플의 주가는 사실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이후 월가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면서 다시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덕분에 애플은 6월 13일에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잠시 탈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잠시였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이상의 모델에만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될 계획이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아이폰 16 시리즈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뒤늦게 애플 인텔리전스의 주요 기능들 이거를 내년까지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전망이 굉장히 좀 늦게 나왔어요. 애플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한 기자가 올린 글이 있는데 애플이 올 하반기 공개할 자사 새 운영체제에서 업그레이드 예정인 AI 비서, 시리 등 애플 인텔리전스의 주요 생성형 AI 기능을 내년까지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OS 18은 올 9월에 공개될 아이폰 16 시리즈에 탑재될 예정이었는데 현재 일부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이 베타 버전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버전을 살펴보니까 AI 기능들이 다 빠진 것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개발자들에서 시연했던 이 모든 게 그럼 당분간 시리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게 된 거고요. 애플은 매년 새 아이폰 시리즈가 판매되는 시기인 9월에 iOS 새 버전을 출시를 합니다.
업계 기자들은 애플이 공개한 AI의 다양한 기능들이 제때 준비되지 않을 수 있다, 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렇게 주요 생성형 AI 기능을 활용할 수 없다면 아이폰 판매 당연히 지장이 갈 수밖에 없겠죠. 또 애플이 밝힌 기능들이 다른 생성형 AI 플랫폼에서도 제공되고 있는 좀 보편화된 기술이다, 이런 점에서 좀 미지근한 반응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애플은 1970년대부터 1세대 PC 시절부터 오늘날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독자 기술 중심의 제품 전략을 취해왔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부터 또 하드웨어 기기까지 모두 자체 개발, 이 자체 개발이 가능한 애플 특유의 강점과 정체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오픈 AI와의 좀 협업, 이것 때문에 이 정체성이 좀 다소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경쟁사보다 훨씬 늦게 AI 플랫폼을 발표를 했는데도 외부의 힘, 오픈 AI의 힘을 빌렸다는 점, 이것 때문에 애플 긍정론자들과 또 회의론자들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고, 애플의 시총은 다시 엔비디아와 또 마이크로소프트에 밀리면서 엎치락 뒤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애플은 AI 지각생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나, 이거를 또 살펴보고 싶은데,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거 좀 분석을 좀 자세히 해놨습니다. 먼저 생성형 AI가 붐을 일으킨 이 배경부터 보면 2022년 말에 오픈 AI가 챗 GPT를 출시를 했거든요. 이때 출시 5일 만에 사용자 100만 명을 확보하면서 굉장히 AI 열풍을 촉발을 했습니다. 모든 산업에서 생성형 AI가 적용이 되면서 변화를 이끌어왔고, 하지만 이 와중에 애플을 살펴보면 행보가 좀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팀쿡 CEO가 지난해 6월 세계 개발자 대회에서 그때 혼합 현실 헤드셋, 이걸 비전 프로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때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가 있었는데, 애플 최고 경영진의 프레젠테이션에서 그 누구도 생성형 AI라는 용어를 말한 적이 없었다, 이러면서 이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AI 모델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나 이런 거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구글만 살펴보면 구글과 삼성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각각 구글의 이 AI 모델을 기반으로 한 AI 스마트폰 픽셀 8과 S24를 출시했고요. 반면에 이때도 애플은 AI 시대에 맞는 아이폰을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이 AI 혁신에서 뒤처진 이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신중함과 완벽주의 문화, 또 폐쇄적인 시스템이 애플의 AI 초기 투자에 걸림돌이 됐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구글 출신 인재를 많이 영입을 하긴 했지만 팀 간의 문화 차이, 또 협업 문제, 이런 문제 등으로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분석을 한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 애플이 풀어야 할 숙제, 이건 뭘까요? 지금 애플이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AI 자체 기술이 뒤처졌다는 점도 한계지만 애플이 극복해야 할 점들이 굉장히 좀 산적해 있습니다. 살펴보면 각종 소송전, 먼저 이 소송전을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발목을 잡고 있는데, 먼저 유럽연합이 독점 금지 위반 혐의로 애플에 대한 소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6월 14일에 소식통들을 좀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EU 집행위원회가 애플에 대한 제재 결심을 굳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용자들이 추가 비용을 내지 않고 앱스토어 외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 디지털법 규정을 애플이 따르지 않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건데, 이 결론이 확정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보도를 하는 와중에서 진짜로 확정이 되면은 애플은 EU 디지털법의 제재를 받는 첫 타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디지털법에 따르면은 규제 당국이 제시한 시점까지 이게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도 않을 경우 제재 대상 기업은 전 세계 하루 매출의 최대 5%를 매일 이행 강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네, 애플의 경우 하루 전 세계 매출이 10억 달러 수준이어서 매일 5천만 달러, 매일입니다. 매일 5천만 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고요. 또 미국 법무부까지 나섰습니다. 미국 법무부도 지난 3월에 애플 스마트폰 시장 독점 업체로 규정을 해서 제소한 상황입니다. 소송도 소송이지만 사실 혁신의 이미지, 애플이 지금까지 잘 이끌어오던 이 혁신의 이미지가 좀 빛이 바랬다, 이런 평가들도 나옵니다.
애플은 올해 들어서 10년간 추진을 해온 이 애플카, 이 프로젝트를 포기한 바 있었죠. 네, 2월 27일에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요. 애플이 전기차 프로젝트 타이탄을 포기를 하기로 했고 2천여 명에 이르는 관련 인력 상당수를 생성형 AI 관련 사업부로 전환 배치할 것이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탑승자의 명령으로만 알아서 주행하는 완전 자율 주행차 이거를 목표로 했지만 결국 불가능이라는 걸로 끝나버렸고요. 이 때문에 애플은 600명이 넘는 근로자를 또 해고하고 코로나19 이후에 첫 대규모 감원이어서 당시 굉장히 좀 큰 화제가 됐습니다. 거기에 애플의 실적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아이폰 판매, 이것도 줄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올해 1분기 애플의 스마트폰 판매량 10%나 크게 줄었다고 보도를 했는데 특히 이게 중국에서 판매량이 크게 줄어든 게 큰 영향이 된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는 샤오미 등 중국 경쟁사들이 공격적으로 가격 정책을 펼쳤고 자체 중국산 칩을 가진 화웨이 이런 데가 지난해 갑자기 깜짝 복귀를 하면서 경쟁이 심화됐고 이 탓에 아이폰의 판매량이 줄어들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 기업 교체는 산업에 굉장히 큰 흐름이 바뀔 때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 변화를 촉발한 것은 AI라는 점이 굉장히 공고해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AI 수혜 기업인 엔비디아가 지금 애플의 시총을 뛰어넘으면서 1위에 올랐고 애플이 또 마이크로소프트 시총에 밀리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이 산업혁명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걸 좀 보여주는 현상일 수 있겠죠. 네, 특히 앞으로 AI 스마트폰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요한 경쟁 분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장 조사 기관인 카운터포인트는 2027년까지 AI 스마트폰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의 43%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인데 이런 상황 속에 또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서 애플이 성장을 가속화하려면 앞으로 몇 주 안에 명확한 AI 전략의 윤곽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새로운 AI 기능이 왜 필요한지 소비자를 설득해야 한다는 건데 하지만 또 여기서 다른 게 애플이 물밑에서 진짜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기대 섞인 반응도 있기는 합니다. 이번에 오픈 AI 기술 연동이 단순히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애플이 자체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먼저 서비스 측면의 사용자 반응을 좀 파악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도 보는 시각이 있는 건데요.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시나리오가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오픈 AI를 통해서 비용을 최소화해서 일단 테스트를 해보고 내부적으로 최적화하려는 전략이다.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워낙 폐쇄적이고 비밀도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진정한 한 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네, 이번에 애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유익한 또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